네. 생각을 하고 정말 3초 정도 정말 맛있어요. 했어요. 근데 동기들이 자꾸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식 계약 전이라 만약에 점수가 미달되면은 계약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맞아요. 그럼 우리 좀 국제선 첫 비행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제 국제선 첫 비행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제 국제선 비행은 교육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교육, 국제선 전환교육 받을 때. 네네. 일단 우리가 수료를 하면 스케줄표를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 그때 종이로 받았어. 맞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네, 맞습니다. 딱 스케줄표를 받았는데 막 여기저기서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나 파리가, 나 하와이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스케줄표를 받았는데 우리 분명히 코드랑 이런 거 배우잖아요. 외웠죠. 3레터 코드. 그렇죠. 그리고 국제선, 알고. 국제선, 국내선 차이 이런 것들 다 배우잖아요. 못 읽을 게 없는데 제 스케줄을 받았는데 못 읽겠는 거예요. 왜? 궁금하네요. 어디를 가셨길래? 나 어디가? 이러고 동기한테 보여줬어요. 동기야 나 어디가? 그랬더니 동기가 한참 보더니 너 어디가? 동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앞에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강사님 저는 도대체 어디 가나요?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가서 여쭤봤는데 강사님이 딱 보시다가 갑자기 눈이 커지시는 거예요. 레이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강사님도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강사님이 모르는 스케줄이 네. 있을 그래서 수 있어요. 편지에 알아보고 알려줄게요 라고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스케줄이 방콕, 두바이를 거쳐서 아프리카 튀니지에 가는 스케줄이었어요. 튀니지를 취향한 적이 있어요? 저희 대한항공 튀니지 취향 안 하잖아요. 제 첫 비행이 정기 편수가 아니라 전세기. 전세기였구나. 차터. 네. 정말 신기하게 저는 첫 비행도 전세기, 마지막 비행기도 전세기였어요. 특별한 승무원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전세기, 특별기, 전용기 이런 거랑 인연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제 비행기는요. 당시 김포공항이었죠. 네, 김포가 김포에서- 국제선 떴죠. 그때. 네, 김포에서 출발해서 방콕을 뒤로 갑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하루 정도 쉬다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엑스트라로 있어요. 맞아요. 두바이공사를 타고 맞아요. 네네 두바이까지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 구간은 우리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님으로 네. 가는 거죠 거기는. 네 없으니까. 그래서 두바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대한항공 비행기가 김포에서 떠서 두바이까지 한 번에 날라오면 그 비행기를 받아서 튀니지까지 가는 승무원 스케줄이었어요. 교체하고 그런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제 스케줄은 두바이에서부터 튀니지까지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튀니지에서 새 손님을 모시고 두바이까지 오는 중거리 퀵턴인 거죠. 퀵턴이네. 네. 왔다 갔다 네. 한 번에. 사실 두바이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우아하게도 그러니까요. 항공사도 스케줄 타고. 앉아서. 그런데 두바이에서 튀니지 퀵턴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엑스트라로 방콕까지 넘어오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반, 6시간 반, 6시간 그걸 한 번에 다 했다고요? 네. 호텔에서 나온 시간까지 해서 몇 시간 동안 근무하셨어요? 나중에 계산해보니까요. 거의 24시간을 나와 있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겠네요. 네. 정말 가능해요. 네. 지금은 그런 비행기 없죠. 없어요. 네. 스케줄 없죠. 그날 제가 처음으로 삭신이 쑤시다는 의미의 20대. 정의를 알았습니다. 20대 초반에 네. 심지어.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비행이었는데 또 그날 첫 비행이지만 굉장히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튀니지에서 새로 탑승하시는 손님들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비행기 타려고 일주일을 차로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네. 아프리카에서. 오래 나가 계신 분들이.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 1년 만에 한국 사람 처음 봐요. 또 이러시고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한 분이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멀리서 보이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다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나가 계셨다가 오랜만에 귀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던 해외 거예요. 근로하시는 분들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승무원이라는 일이 단지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비행 때문에. 네, 승무원이라는 일이 단지 식사를 드리고 면제품을 판매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승객의 기쁜 일, 슬픈 일에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웃고 웃는 그런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정말 지독하게 힘든 비행이었는데 정신적으로는 딱 이정표가 새겨지는 네, 그런 비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첫 비행 어디 가셨어요? 저는 졸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원래 OJT가 장거리에 우선 배정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이 있으면 중거리에 배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짧은 편인 베트남 호찌민을 다녀왔어요. 비행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맞아요. 4시간. 저도 졸리님과 마찬가지로 장거리 막 하와이, 파리 가는 동기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맞아. 저도 그치, 가보고 싶잖아요. 맞아. 그때는 안 처음이니까. 가봐서. 근데 OJT 끝나고 현지 도착하자마자 난 정말 운이 좋은 승무원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업무의 양이 확실히 간단하고 좀 쉽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당시 이코노미 클래스 담당 승무원이 저희 OJT 2명 그리고 근무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베트남 현지 승무원 3명 그리고 부팀장 듀티 승무원 1명이었어요. 부팀장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다 신입이잖아.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분이 기내 판매까지 하셨습니다. 할 그렇죠. 사람이 듀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강사님들보다 더 자세하게 저희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정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즐겁게 비행을 해서 제가 4시간 내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훈련원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기분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런 분 별로 없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내릴 때쯤 됐는데 한 승객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좀 나이가 있으신 남자 승객이었는데 메모지를 주면서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뭐지? 나 뭐 잘못했나? 아니요. 관심 있나?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연락처 연락처 달라는 신가 이러면서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할까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드는데 신입이다 보니까 표정이 다 드러났나 봐요. 승객이 웃으시면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승무원들이 너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 제가 즐거워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보내주고 싶다고. 알고 보니 저뿐만이 아닌 그날 탑승하셨던 승무원들에게 모두 다 여쭤보셨던 거더라고요. 첫 비행부터 혼자 괜히 오해할 오해하고 네.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니 저는 국제선 이제 6개월 국내선 타고 국제선 전환할 때 맞아요. 첫 비행은 이제 우리 대한항공이 가장 많이 가는 노선 LA, 로스앤젤레스를 가게 됐어요. 국제선을 딱 가는데 하늘과 같은 선배님들이 거의 다 대거 포진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걱정을 하고 이제 갔어요, 비행을. 근데 아니나 달라 이제 첫 번째 비행을 딱 할 때 음료 서비스 하려고 딱 섰어요. 선배님이 이제 앞에 서시고 저는 이제 뒤에 서고 하늘 같은.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전 너무 순진하게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승객 한 분한테 딱 이렇게 서가지고 네, 손님 저희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구아바 주스 뭐 열거를 한 다음에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히 얘기를 한 거예요. 원 바이 원 한 명씩. 근데 제가 한 명 하는 동안 가만 보니까 앞에 있는 선배님 한 2-3명을 하고 계신 거죠. 서비스가 이미 끝났어. 6명까지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 눈엔 제가 얼마나 답답해 보여요. 속이 터진 거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은 못하고 승객들 있으니까 이제 계속 눈빛을 주는, 나 몰랐던 거예요. 눈빛 주는 줄 알고. 주변 눈치도 근데 그 카트가 이렇게 있으면 락킹 시스템이 있는 거 아시죠? 카트를 탁탁 밀면서 락킹 뭐 이러시는 거야. 락킹을 풀으라고 빨리. 그래야 자기가 네 락킹 풀고. 그 다음에 또 사이드 오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승객들이 띵동 이렇게 호출 누르면 호출 버튼 하면 우리 뭐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네. 신입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호출 버튼이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갑자기 내 손을 딱 손목을 잡고 막 끌고 가더니 그 도어 사이드에 호출 버튼 파란색 버튼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천장에 딱 가리키면서 안 보여? 안 들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나 지금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다 끝난 다음에 승객들 쉬시는 그 타이밍에 승객들은 불 끄고 주무시지만 승무원들은 또 그 다음 할 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막내니까 화장실 듀티잖아요. 담당. 그래서 화장실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승객들 사용하고 나오시면 들어가서 정리해드리는 건데 약간 뭐 휴지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다 정리하고 거울을 이렇게 닦는데 거울 안에 너무 슬픈 승무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승무원이 됐나,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비행 끝하고 이제 LA 도착하니까 어찌어찌 도착을 했어요. 잘 도착을 하고 셔틀버스 타고 호텔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딱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야자수나무 같은 나무가 길거리에 이렇게 맞아요. 있고 이렇게 막 외국 차가 다니고 막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걸 막 보니까 그래 이거야. 까맣게 갑자기 뭐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까맣게 있고 그래 이 맛에 승부를 하는 건가 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저는 아까 거울 닦으면서 우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한 번씩은 경험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거울 닦으면서 우는 거. 근데 저도 그거를 이제 LA 비행에서 했는데 막내가 왜 신문 세팅하잖아요. 맞아요. 지상에서 신문을 막 세팅하고 있는데 딱 한 승무원이 무슨 신문 어디로 갖다 주세요 이러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분명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갖다 드려야겠다 해서 신문을 막 챙겼어요. 근데 비행기로 딱 들어서는 순간 승무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외에는 정말 다 똑같이 보이는 그치 거예요. 얼굴 기억도 안 나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찾아다녔어요. 신문을 보고. 그 달라고 하신 분이 누군가 네, 승무원을. 여쭤보려고 다녔는데 탑승이 시작돼서 결국 못 갖다 드린 거예요. 승객 탑승. 네, 그래서 알고 보니 이분이 747 기종의 2층 어퍼대. 비즈니스에 근무하시는 선배님이셨던 거예요. 어퍼대까지는 안 올라갔던 거예요? 몰랐죠. 비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1층 여기 네, 여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갤리로 끌려 들어가서 커튼 촥 치고 한다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꼭 참았습니다. 많이 참아야지. 혼났구나 이러고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울컥 하더라고요. 맞아. 그 다 경험을- 똑같구나. 네, 저도 그때 했는데 많이 서러웠어요 사실. 맞아. 신문 하나 가지고 너무 혼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죠.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네, 필요한 신문 왜냐면 당연하지. 다 똑같은 승무원이잖아요. 저희가 뭐 신입이고 비행 얼마 안 했다고 책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맞아요. 1인분 하셔야죠. 이해가 갑니다. 맞아요. 그래도 또 혹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 옛날 저희 때는 사실 좀 공기가 셌고요. 네. 요즘에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이제는 후배 눈치 후배 보고. 눈치 보고. 그래서 이제 요즘 또 후배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오늘 저희 첫 비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네. 처음이라는 건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첫 비행, 또 첫 촬영, 그리고 첫사랑 같은 이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즐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두려움을 즐기세요. 네, 저희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전세기나 아니면 엑스트라 플라이트 같은 다른 비행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